대한민국이 원래 처음으로 국가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들어서게 됐습니다. 잔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도 국가 전체 국민들은 모두 우울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한 8개월에 걸쳐서 정치, 국방, 안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의 소견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비판하고 분노에 찬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기보다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픈 가슴 그리고 우울한 삶 그리고 그늘진 생각에 더 휘발유를 붓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국방 안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어가지만 좀 더 세상 사는 얘기를 올해부터는 좀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의 프로그램의 시사 360이라는 말에 얼마나 맞아 들어갈지 몰라도 처음 제가 시사 360이라는 거 시작할 때는 꼭 국방안보 제 전공 영역이니까 그게 메인 포커스를 맞추지만 시사 360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사라는 것은 커런트 이슈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시사니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전부의 고민인 경제 문제. 소소한 문제라는 뜻은 국민 전체의 경제 문제가 소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국가 큰 정책에서 보면 꼭 집, 주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물가 문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소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더 제가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프로도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르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의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기 내면의 모습이 같은 사람하고 밖으로 보이거나 평가받는 모습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송영선 하면 전부 가지는 이미지가 저의 8년 동안 국회 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강하고 억세고 거칠고 저돌적이고 뭐 또 성질도 XX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전적으로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인 행동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 내면은 실제로 굉장히 눈물이 많고 상처받기 쉽고 뭐 사실은 투사도 아니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쪼잔하고 감성적이고 사실은 정치보다 예술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게 개콘이라든가 우차사라든가 뭐 코미디 빅리그라든가 이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희극은 진짜 그 이면에는 비극이다. 이게 사실은 셰익스피어 시대 때 영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욕설과 독설입니다. 사람들은 욕설을 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욕설을 대놓고 공공의 장소 혹은 공공의 장소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라도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울 때 욕을 합니다. 그 욕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의 발로예요. 내가 화났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고 감정의 표현의 수단으로 욕을 씁니다. 꼭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무기로 쓰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과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욕을 씁니다. 요새는 SNS가 발달하니까 공공장소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SNS 채널을 통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프로를 올리면은 댓글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욕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폭넓다는 뜻이죠. 어떤 분은 자기의 인격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아주 뭐라고 할까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면서까지 욕하는 분, 또 어떤 분은 뭐 사실은 귀차니즘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어떤 부분은 아예 냉소적인 분을 보이는 분. 근데 사실 제가 이 관찰을 해보면 냉소적인 면을 그런 멘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자기 얼굴, 자기 이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체적인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체적인 욕을 하거나 귀찮다라는 식으로 뭐 제발 입 좀 다물으라니 뭐 꼴도 보기 싫다라니 이런 형태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도 없어요. 아이디는 물론 있지만 그 아이디에 상응한 자기 소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내면의 분노와 내면의 갈등과 짜증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발산하고 배설하고 싶지만 약간은 뭐라고 할까 주춤거림이나 혹은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안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이 SNS가 발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욕이 많이 늘었어요. 개인의 문제이지만 저는 사회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갈등을 일으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인가 그것을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귀에 거슬리거나 물론 돈을 받고 알바를 해서 글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채널을 통한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 혹은 그런 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꼭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압박 수준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불편함과 속상함과 갈등과 짜증스러움과 불만스러운 걸 드러내는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독설이라는 것은 정치 상황에서 독설이 많이 나오죠. 독설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고 상대방의 하나의 압력을 가하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독설을 많이 씁니다. 독설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독설과 서양 사회에서의 독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 독설이 가장 일찍 발달되고 일찍 나오기 시작한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간을
인간의 그릇과 인간의 됨됨과 인간의 훌륭함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유머를 넣었습니다. 그 영국의 유머의 특징은 셰익스피어 시대나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커진, 그전에도 있었지만 17세기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이 유머라는 것은 아주 큰 자리를, 영국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유머라는 것은 세타이어, 약간의 빈정거림이 들어간 해학이죠. 혹은 블랙 유머입니다. 독설은 독설이지만 유머를 통한 독설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유머를 잘한다. 유머가 없는 사람은 하여튼 사람으로 상종할 수 있는 수준급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영국의 정치가들이 이 유머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유머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머도 있지만, 그건 이제 흔히 외교관들이 만나면 처음 일기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위기, 하여튼 뭐 무드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유머를 쓰지만, 그 유머를 독설하고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설을 하는 데에 유머를 넣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뭐 예를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처칠도 유머를 굉장히 잘하는, 이 독설 섞인 유머 섞인 독설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뭐 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변기에 서서 상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옆에 변기에 서서, 당신 나라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협조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니까 처칠이 한 얘기죠. 당신은 큰 것만 보면은 다 훔쳐가고 싶은 사람 아니냐고. 큰 것만 보면 탐을 내는 사람이 아니냐고. You are so interested in big 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그런 유머를 쓰면 바로 성희롱으로 혹은 이상한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성희롱하고 좀 유머가 분간하기 어려운 선에까지 와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 뭐 미투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더 쫄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얘기해야 참 이쁩니다, 섹시합니다 하면은 유머가 아니고 성희롱으로 걸려들 판이니까요. 저는 그 기준도 아주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섹시합니다, 칭찬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섹시합니다, 저는 그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성희롱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도리어 인피니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레간을 봅시다. 레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설을 하고 나오다가 총을 맞았어요. 겨드랑이 밑에. 수술을 하러 수술대에 누웠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를 뭐같이 흘리고 자기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데도 레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영화 배우였다면 잘 피했을 텐데. 그러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나는 오늘 날 수술하는 사람이 전부 공화당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는 유머입니까? 그렇지만 독설이기도 합니다. 왜 공화당, 우리나라 같으면 또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화당 사람이기만을 원하냐. 역시 정치가니까 목숨에 경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를 찾는구나 식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 미국 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레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에 상대방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늙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당신 머리카락을 염색한 건 맞죠? 라고 물으니까 레간이 아주 재치 있는데 했습니다. I didn't dye my hair, but I bleached my face.
나는 내 머리카락을 염색한 게 아니라 얼굴을 표백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진짜 뛰어난 재치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독설일 수도 있어요. 최근 정치판에 독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독설이 유머와 연계가 안 되고 독설이 좀 욕설과 연계가 되니까 보는 국민들이 천박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 유명한 극작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센세이션한 한 나블리스트고 극작가고 소설가이고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버나드 쇼가 이사도라 덩컨,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무용수 이사도라 덩컨이 버나드 쇼 보고 내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면은 당신처럼 머리 좋고 나처럼 몸매가 좋은, 얼굴도 이쁘고 이런 아기를 낳을 거다 하니까 버나드 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당신 머리처럼 멍청하고 나처럼 이런 꼴불견을 한 얼굴을 가진 애가 날까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독설이죠. 그러나 유머예요. 이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적 달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한테 청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설을 받아들이는, 유머와 독설이 합쳐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의 어떤 풍토도 좀 폭넓은, 여유 있는 그 대국적인 그리고 대륙적인 그런 멘탈리티, 역시 세계를 제패한 영국,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요. 국민성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의 지형이 그 국민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고 만만디라고 하는 얘기가 은큼하고 만만디예요. 아주 자기 생각을, 행동을 빨리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수를 읽기 위해서 수십 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상대방의 계산을 다 읽을 때까지 행동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륙근성이에요. 우리 한국민들은 사실은 평화로운 농업국가를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민의 근성을 보면 절대로 농업국가의 국민성이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어떻게 농업국가입니까? 자연을 벗삼아 자연의 풍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작을 하고 사는 국민은 빨리빨리일 수가 없습니다. 씨 뿌려놔놓고 빨리빨리 한다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못 심게 해놔놓고 빨리빨리 한다고 다른 곳보다 2달 일찍 벼가 이삭이 되고 벽씨를 진짜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는 개척정신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프론티어리즘이 빨리빨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우리의 빨리빨리라는 건 노마드, 유목민 성격이에요. 계속 옮겨다니면 새로운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처럼 프론티어를 하지 않고 한국민을 유목민이나 할까? 프론티어들은 말로 달려가지고 총을 들고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걸어서 움직이니까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개척하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 이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프론티어리즘이에요. 배고픈 사람 없애겠다. 나라 혁명하겠다. 자주국방하겠다. 국가 위상 높이겠다. 세계로 나가는 길을 뚫겠다. 경제 성장을 하겠다. 경부 고속도로 놓겠다. 전부 프론티어리즘.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서서 독재자니 친일이니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있어요? 그 당시 그가 정치적인 독재가 어쩌면 필요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necessary evil.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비전, 빨리빨리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그 비전,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독서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욕설은 할수록 자기 인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설은 좋은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독설로만 끝날 경우에는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수는 될지 몰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촌철살인을 잘 썼다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촌철살인을 많이 썼습니다. 오만의 극치니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하자고 하니까 오만의 극치다. 열 글자 아래 내에서 자기 뜻을 표현하는 촌철살인으로 기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촌철살인은 유머하고 별개로 그 박 대통령의 유머가 항상 썰렁합니다. 어디서 듣고 와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한번 웃기려고 하지만 듣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무위원들은 웃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들으면 굉장히 썰렁해요. 유머스럽지도 별로 안 하고 그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머가 자기의 촌철살인과 접합이 안 되고 따로 노니까 결국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유머가 촌철살인의 독설과 합쳐질 때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힘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설은 개인의 인격을 바로 드러내는 거지만 독설은 필요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 살짝 유머 감각까지 제가 살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머추어리티, 성숙성,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유머면 결국 비수에 불과합니다. 비수는 반드시 비수로 되돌아옵니다. 그걸 조금 가미를 시킨 그런 독설을 유머와 접합이 된 독설이 나온다면 천박하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독설을 할 때에 국민들의 동감을 설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귀에 거슬리거나 물론 돈을 받고 알바를 해서 글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채널을 통한 자기 감정을 발산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 혹은 그런 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꼭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압박 수준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불편함과 속상함과 갈등과 짜증스러움과 불만스러운 걸 드러내는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독설이라는 것은 정치 상황에서 독설이 많이 나오죠. 독설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고 상대방의 하나의 압력을 가하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독설을 많이 씁니다. 독설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독설과 서양 사회에서의 독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 독설이 가장 일찍 발달되고 일찍 나오기 시작한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간을
인간의 그릇과 인간의 됨됨과 인간의 훌륭함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유머를 넣었습니다. 그 영국의 유머의 특징은 셰익스피어 시대나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커진, 그전에도 있었지만 17세기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이 유머라는 것은 아주 큰 자리를, 영국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유머라는 것은 세타이어, 약간의 빈정거림이 들어간 해학이죠. 혹은 블랙 유머입니다. 독설은 독설이지만 유머를 통한 독설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유머를 잘한다. 유머가 없는 사람은 하여튼 사람으로 상종할 수 있는 수준급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영국의 정치가들이 이 유머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유머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머도 있지만, 그건 이제 흔히 외교관들이 만나면 처음 일기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위기, 하여튼 뭐 무드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유머를 쓰지만, 그 유머를 독설하고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설을 하는 데에 유머를 넣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뭐 예를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처칠도 유머를 굉장히, 소설가이고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버나드 쇼가 이사도라 덩컨,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무용수 이사도라 덩컨이 버나드 쇼 보고, 내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면은 당신처럼 머리 좋고 나처럼 몸매가 좋은, 얼굴도 이쁘고 이런 아기를 낳을 거다 하니까 버나드 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당신 머리처럼 멍청하고 나처럼 이런 꼴불견을 얼굴을 가진 애가 날까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독설이죠. 그러나 유머예요. 이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적 달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한테 청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설을 받아들이는, 유머와 독설이 합쳐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의 어떤 풍토도 좀 폭넓은, 여유 있는, 그 대국적인 그리고 대륙적인 그런 멘탈리티, 역시 세계를 제패한 영국,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요. 국민성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의 지형이 그 국민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고 만만디라고 하는 얘기가 은큼하고 만만디예요. 아주 자기 생각을, 행동을 빨리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수를 읽기 위해서 수십 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상대방의 계산을 다 읽을 때까지 행동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륙근성이에요. 우리 한국민들은 사실은 평화로운 농업국가를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민의 근성을 보면 절대로 농업국가의 국민성이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어떻게 농업국가입니까? 자연을 벗삼아 자연의 풍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작을 하고 사는 국민은 빨리빨리일 수가 없습니다. 씨 뿌려놔놓고 빨리빨리 한다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못 심게 해놔놓고 빨리빨리 한다고 다른 곳보다 2달 일찍 벼가 이삭이 되고 벽실을 진짜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는 개척정신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프론티어리즘이 빨리빨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우리의 빨리빨리라는 건 노마드, 유목민 성격이에요. 계속 옮겨다니면 새로운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처럼 프론티어를 하지 않고 한국민을 유목민이나 할까? 프론티어들은 말로 달려가지고 총을 들고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걸어서 움직이니까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개척하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 이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프론티어리즘이에요. 배고픈 사람 없애겠다. 나라 혁명하겠다. 자주국방하겠다. 국가 위상 높이겠다. 세계로 나가는 길을 뚫겠다. 경제 성장을 하겠다. 경부 고속도로 놓겠다. 전부 프론티어리즘.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서서 독재자니 친일이니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잘하는 이 독설 섞인 유머 섞인 독설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뭐 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변기에 서서 상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옆에 변기에 서서 당신 나라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협조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니까 처칠이 한 얘기죠. 당신은 큰 것만 보면은 다 훔쳐가고 싶은 사람 아니냐고. 큰 것만 보면 탐을 내는 사람이 아니냐고. You are so interested in big 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그런 유머를 쓰면 바로 성희롱으로 혹은 이상한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성희롱하고 좀 유머가 분간하기 어려운 선에까지 와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 뭐 미투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더 쫄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얘기해야 참 이쁩니다, 섹시합니다 하면은 유머가 아니고 성희롱으로 걸려들 판이니까요. 저는 그 기준도 아주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섹시합니다, 칭찬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섹시합니다. 저는 그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성희롱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도리어 인피니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레간을 봅시다. 레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설을 하고 나오다가 총을 맞았어요. 겨드랑이 밑에. 수술을 하러 수술대에 누웠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를 뭐같이 흘리고 자기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데도 레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영화 배우였다면 잘 피했을 텐데. 그러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나는 오늘 날 수술하는 사람이 전부 공화당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는 유머입니까? 그렇지만 독설이기도 합니다. 왜 공화당, 우리나라 같으면 또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화당 사람이기만을 원하냐. 역시 정치가니까 목숨에 경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를 찾는구나 식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 미국 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레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에 상대방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늙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당신 머리카락을 염색한 건 맞죠? 라고 물으니까 레간이 아주 재치 있는데 했습니다. I didn't dye my hair, but I bleached my face. 나는 내 머리카락을 염색한 게 아니라 얼굴을 표백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진짜 뛰어난 재치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독설일 수도 있어요. 최근 정치판에 독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독설이 유머와 연계가 안 되고 독설이 좀 욕설과 연계가 되니까 보는 국민들이 천박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 유명한 극작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센세이션한 한 나블리스트고 극작가고, 대한민국이 원래 처음으로 국가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들어서게 됐습니다. 잔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도 국가 전체 국민들은 모두 우울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한 8개월에 걸쳐서 정치, 국방 안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의 소견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비판하고 분노에 찬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기보다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픈 가슴, 그리고 우울한 삶, 그리고 그늘진 생각에 더 휘발유를 붓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국방 안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어가지만 좀 더 세상 사는 얘기를 올해부터는 좀 시작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의 프로그램의 시사 360이라는 말에 얼마나 맞아 들어갈지 몰라도 처음 제가 시사 360이라는 거 시작할 때는 꼭 국방안보, 제 전공 영역이니까 그게 메인 포커스를 맞추지만 시사 360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사라는 것은 커런트 이슈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시사니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전부의 고민인 경제 문제. 소소한 문제라는 뜻은 국민 전체의 경제 문제가 소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국가 큰 정책에서 보면 꼭 집, 주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물가 문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소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더 제가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프로도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르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의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기 내면의 모습이 같은 사람하고 밖으로 보이거나 평가받는 모습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송영선 하면 전부 가지는 이미지가 저의 8년 동안 국회 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강하고 억세고 거칠고 저돌적이고 뭐 또 성질도 XX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전적으로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인 행동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 내면은 실제로 굉장히 눈물이 많고 상처받기 쉽고 뭐 사실은 투사도 아니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쪼잔하고 감성적이고 사실은 정치보다 예술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게 개콘이라든가 우차사라든가 뭐 코미디 빅리그라든가 이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희극은 진짜 그 이면에는 비극이다. 이게 사실은 셰익스피어 시대 때 영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욕설과 독설입니다. 사람들은 욕설을 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욕설을 대놓고 공공의 장소 혹은 공공의 장소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라도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울 때 욕을 합니다. 그 욕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의 발로예요. 내가 화났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고 감정의 표현의 수단으로 욕을 씁니다. 꼭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무기로 쓰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과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욕을 씁니다. 요새는 SNS가 발달하니까 공공장소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SNS
채널을 통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프로를 올리면은 댓글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욕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폭넓다는 뜻이죠. 어떤 분은 자기의 인격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아주 뭐라고 할까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면서까지 욕하는 분, 또 어떤 분은 뭐 사실은 귀차니즘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어떤 부분은 아예 냉소적인 분을 보이는 분. 근데 사실 제가 이 관찰을 해보면 냉소적인 면을 그런 멘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자기 얼굴, 자기 이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체적인,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체적인 욕을 하거나 귀찮다라는 식으로 뭐 제발 입 좀 다물으라니, 뭐 꼴도 보기 싫다라니, 이런 형태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도 없어요. 아이디는 물론 있지만 그 아이디에 상응한 자기 소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내면의 분노와 내면의 갈등과 짜증나는 거를 너를 통해서 발산하고 배설하고 싶지만 약간은 뭐라고 할까 주춤거림이나 혹은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안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이 SNS가 발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욕이 많이 늘었어요. 개인의 문제이지만 저는 사회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갈등을 일으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인가 그것을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